약자의 친구 인생성형가 정영기입니다. 재산보다 태도가 중요하다. 한국의 아버지들은 은퇴한 이후에도, 은퇴가 물론 빠른 경우도 있죠. 50대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개 60대 초반에 은퇴를 하는데, 은퇴한 이후에도 80%가 가족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가족을 부양하는 의무를 넘어서 장성한 자녀도 지원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녀는 지원해줘야 성공한다. 나도 어려울 때 조금만 누군가 지원해줬으면 성공했을 텐데, 지원이 부족해서 그때 조금만 밀어줬으면 잘 나갔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자녀에 대해서 무한 책임을 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미안함을 갖고 때로는 남들보다 더 도와주지 못했다고 하는 그 죄책감과 열등감에 시달리기 때문에 자녀들이 그것을 또 이용해서 지원을 계속 요구하는 수도 있고 그럽니다. 그런데 자녀 교육이 지금은 외부 산업이 돼 있잖아요. 가정에서 교육을 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 밖에서 자녀를 교육하다 보니까 지원이 옛날보다 훨씬 더 중요해졌습니다. 그래서 부모 마음에는 자녀는 지원을 해줘야 성공한다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못 도와줘서 한입니다. 자식이 잘못된 경우에는, 자식이 자기 기대보다도 못할 때는 내가 지원을 제대로 못해서 자녀들이 이렇게 고생을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은퇴 이후에도 계속해서 가족을 부양하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자녀를 지원하려고 합니다. 대학에서 안 됐으면 대학원 등록금도, 또는 결혼할 때 오죽하면 부자 할아버지를 둬야 한다고 하잖아요. 손자 키울 때도. 그럴 정도로 끝없이 지원을 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족에 대한 무한 책임을 가지고 있는 건 중요하지만 적절한 때 독립을 시켜야 되는데, 그리고 노후에는 자기 인생을 돌봐야 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 일본 사람보다 훨씬 가난합니다. 일본 사람들은 죽을 때도 되게 몇 억을 남기고 간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빈곤율, OECD 국가 중에서 노후 빈곤율이 최고잖아요. 그만큼 살았을 때도 자기 먹고 살 것이 없을 정도인데, 일본 사람들은 죽으면서 몇 억, 2억, 3억 뭐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 관련 통계는 정확하지는 않지만 경향을 말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부분 바닥을 한다든가 상속을 이렇게 해주는 사람이 극히 드문데, 자기 쓰고 갈 것도 없는데, 그런데도 일본 사람보다도 무려 4배나 가족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은퇴 이후에. 즉 우리나라 사람들은 80% 정도가 은퇴 이후에도 가족을 지원하고, 일본 사람들은 20% 정도. 일본은 그래서 아시아에 있는 미국이라고도 합니다. 그만큼 서구지향적인 가치관을 부모들도 지니고 있고, 그리고 자녀들도 대학 가면 대학원은 뭐 스스로 알아서 해야 되고, 결혼할 때도 부모에게 이 주택비라든가 혼인비, 이것을 조금만이라도 지원을 해주면 고마워하는, 지원해달라고 하는 말을 꺼내는 게 미안한, 우리나라는 어때요? 아니, 아버지, 어머니, 이런 정도도 못 해주려면 왜 낳았어요? 할 정도로, 그런 비슷한 원망이 들릴 정도로 마치 자녀로서 특권을 가지고 부모에게 돈 맡긴 사람처럼 내놓으시오 하는 그런 분위기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들도 자녀 앞에 서면 작아지죠. 왜? 남들과 비교하면은, 다른 사람은 결혼식 할 때 뭐 몇 억이 들었느니, 10억이 들었는지 20억이 들었는지, 나는 1, 2억도 힘들게 생겼는데, 이럴 때는 미안한 마음을 갖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인생을 찾는다는 것은 감히 엄두도 못 내는 거죠. 이렇게 부자 일본 아빠들도 은퇴 이후에는 딱 끊는데, 결혼부터는 손을 못 내밀게 만드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부모들 의식이 잘못돼서 그런 것이죠. 그래서 지원해줘야 한다는 그런 무한 책임 의식을 가지고 무한 지원을 자녀 교육의 핵심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자녀들이 의존만 하고 살다 보니까 자립해서 자기 인생을 꾸려가지를 못하는 거죠. 지원을 당연시 하는 거죠. 그리고
남들보다 못하면 남들보다 못한다고 부모를 평가하는 거죠. 왜 나는 재벌 2세가 되고 싶은데 왜 우리 부모님은 재벌이 못 됐냐고 우스개기는 하지만 이런 말을 할 정도라고 하잖아요. 자녀교육의 핵심은 탯줄을 끊는 거죠. 그래서 결핍, 배고픈 줄 알게 만들고, 그리고 혼자 살려면 얼마나 이게 힘든가. 남 밑에 가서 일도 해보고, 그 다음에 아쉬운 소리도 해보고, 그 다음에 공부라는 것은 꼭 책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일하는 것도 공부고, 돈 버는 것도 공부고, 이 인생 자체도 공부라는 것. 그래서 평생 학습을 해야 된다는 것. 그런 걸 인식하도록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가난도 체험하게 만들고, 배도 고프게 만들고, 그리고 혼자 서는 게 얼마나 외롭고 힘든가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거잖아요. 지원을 안 해야 그런 것이죠. 그런데 가난한 바닥에서 위로 올라간 자수성가한 사람들이 흔히 두 가지 스타일로 해가지고 인간을 이렇게 교육하는데, 하나는 지원주의자가 되는 겁니다. 나 학교 다닐 때, 대학 다닐 때, 또는 중고등학교 다닐 때 용돈이랑 개념도 없었다. 너무 힘들었다. 메이크업 옷 입고 싶었지만 부러웠지만 못 입었다. 그러니까 내 자식은 최고의 옷, 최고의 먹거리, 용돈 펑펑. 아니 재벌도 아닌데 아이는 좀 가난하게 키워야 되는데, 재벌들도 오히려 가난하게 키우는데, 빈궁하게 키우는데, 가난한 사람이 돼가지고 자녀를 그렇게 키우면 자녀 하나도 많죠. 그 다음에는 이제 독립주의자죠. 자,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성공한 걸 보니까 궁핍해서 그랬다. 가난해서 그랬다. 가난하다 보니까 모든 문제를 내가 해결해야 되겠고, 고학을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대학도 못 나왔지만 야학으로 이렇게 야간 학교로 대학을 다녀야 되겠고, 내가 다 감당해내고 독립 먼저 해서 오히려 가족을, 부모를 지원하다 보니까 그런저런 일을 하는 속에서 사회성이 길러지고 사업력이 길러지고, 그래서 경영 능력을 길러서 지금까지 온 거 아니냐. 그러니까 내 자녀도 궁핍 체험을 시켜야 되겠다. 좀 배를 골게 만들어야 되겠다. 그리고 홀로 서는 게 얼마나 힘든가, 돈 버는 게 얼마나 힘든가, 이런 걸 알게 해야 되겠다. 차수성가한 사람이 그렇게 두 가지 스타일로 하는 겁니다. 자기처럼 살지 않게 하려고 펑펑 용돈 줘가지고 우리 아버지는 손만 내밀면 내놓는 사람. 그러다 보면 어때요? 적기에 적절한 지원을 해야 되는데, 그런 정도는 돼야 되죠. 물론 부모가 된다면은. 그래서 수학 같은 거, 영어 같은 거 너무 떨어졌을 때는 적기에, 저도 두 아들 키우면서 수학 같은 거 아주 힘들 때는 이렇게 거액을 들여서 정말 6개월, 1년 과외를 시킨 적도 있고 그럽니다. 그게 이제 이 과외 교사와 학생이 잘 맞으면 효과를 보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자발성도 없는데 교수법도 맞지 않고 그런다면 안 되죠. 그런데 자녀가 꼭 배우고 싶어 하는데 그 적기에 적절한 지원을 못 해주면 아쉬움이 남죠. 자기도 이제 그런 어떤 추억이 있을 때 자녀를 무한 지원하는 수가 있는데, 그게 과잉 지원 내지 필요치도 않은데, 저쪽에서는 요구도 않는데, 자녀는 자발성도 없는데 막 부어줄 때 밑빠진 독이 되는 수도 있고 그런 거죠. 자, 이렇게 무한 지원을 하면은 자녀 독립에 지장이 생기고, 그래서 40대, 50대 돼도 자녀가 독립할 생각을 않고 아예 계속해서 의존해서 살라고 할 때는 이 황혼 분노 살인이라 해가지고 늙은 부모가 중늙은이 자녀를 살해하는 아주 그 극단적인 비극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자기 노후가 빈곤해지죠. 우리나라 사람들 노후 그렇잖아도 빈곤하잖아요. 그런데 계속해서 가족을 지원해야 한다면, 특히나 자녀에게 오히려 봉양을 받아도 시원찮은데 계속 지원해 준다면은 자기 인생이 갈수록 고달파지죠. 인생은 말년에 후반전에서 평가하는데 그러면 괴롭죠. 그 다음에 가족의 불화가 일어나죠. 이렇게 키운 게 누구 때문인지 하면서 부부싸움하고 자녀들하고 싸우고, 그리고 자녀들이나 이제 부부가 그 양육 방식에 대해서 불만을 제기하면서
그동안 한 게 뭐가 있냐고 하면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무시를 하면 그때는 정말 역시 황혼 분노가 일어나서 자녀뿐 아니라 가족에 대해서 이렇게 그 해코지를 한다든가 문제를 일으키는 수가 있죠. 그래서 재산은 물려주는 게 한도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물려준다 하더라도 요즘은 끝까지 잡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80대, 90대 노인이 60대, 70대들한테 물려주는데 그때는 자녀로서도 그 재산을 통해서 뭔가를 또 일으키는 게 한계가 있죠, 물리적으로. 그래서 성실한 태도, 가난하긴 했지만 근면한 태도, 그리고 빨리 독립시켜서 열정적으로 사는 모습, 바람직한 태도를 보여주면 젊었을 때는 자녀들이 인정 안 하고 원망할지도 모르지만 결국은 오래되면 그래, 재산보다 이렇게 바람직하게 사는 태도가 중요하구나. 우리 부모님이 열심히 사는 모습을 보여준 거, 그것이 보이지 않는 것이긴 하지만 그런 보이는 자산보다도 비가시적 자산이 더 중요하구나, 더 가치가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도 그러더라고요. 부모 자산을 물려받으려고 하는 사람들, 그렇다면은 그 부모에게 계속해서 뭔가 기대서 그 재산을 자기 마음껏 쓰고 싶은 그 마음 때문에 악착스럽게 자기 삶을 개척을 하는 마음이었고, 그런 자세는, 그런 태도는 결국 안일하게 자기 인생을 영위하게 만드는 거죠. 결국은 부모 재산 물려준다 하더라도 몇 억이 아니라 몇십억도 까먹는 거 일도 아니죠. 그래서 나이 들어서 이렇게 그 재산을 자녀에게 못 물려주는 거에 대해서라든가, 자녀를 학교 다닐 때 평생 지원해야 되는데 자녀는 평생 지원하지 못해서 그런 죄책감을 가질 게 아니라, 내가 대학까지 이 어려운 형편에 내 능력껏 했다. 그리고 너는 이제 대학 나왔으니까 결혼 비용부터는 간소하게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내 노후도 몇 년이나 지속될지 모르는데, 그러니까 나는 내 인생을 위해서 내 자산을 쓰겠다 하는 자세로 선언을 하고 실제로 자녀들이 독립해서 의존하지 않도록 하는 것, 그것이 아마 노후 대비의 제 1과 1장일 겁니다. 오늘은 그래서 재산보다 태도를 물려주라, 재산보다 태도가 중요하다, 그런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